10회기는 괜찮아, 달수야 라는 회기입니다. 첫 번째 놀이는요, 날아라 독수리라는 놀이인데요. 이 놀이는 이기고 지고 반복되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떠나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놀이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처음에 알, 병아리, 닭, 독수리가 되는 경험을 해나가면서 이기고 지면서 성장해 나가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본 규칙은요, 일단 알, 병아리, 닭의 몸짓을 알려줍니다. 알은요, 양볼을 손에 감싸고 웅웅웅 하는 소리를 냅니다. 앉아서 엉덩이를 대고 이동하거나 외부라면 쭈그려 앉아서 이동해야 합니다. 병아리는 입에 두 손을 대고 삐약삐약삐약 소리를 내고요. 쭈그려 앉아 이동합니다. 닭은 머리에 한 손, 옆구리에 손등을 대고 꼬끼요 소리를 내면서 서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팔을 벌려 하늘을 나는 신용을 할 수도 있고요. 팔짱을 끼며 하늘에서 내려보는 듯이 서 있기도 합니다. 모두 알이 되어서 시작하고 다니면서 만나는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만나면 그 자신이 알이니까 응 하고 인사를 서로 해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알은 병아리가 되고요. 병아리는 닭이 되고 닭은 독수리가 됩니다.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네, 다시 알로 내려가야죠. 독수리는 다시 알로, 닭은 병아리로, 병아리는 알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하게 되죠. 네, 응용활동은 이렇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가 됐을 때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하고 내려보고 있다가 날아라 독수리라고 외치고 양팔을 펼치면서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독수리의 외침 소리를 들은 닭은요, 하나, 둘, 셋 이라는 3초가 지나가기 전에 닭은 병아리들과 알을 감싸주면서 보호해주고 모두 가만히 10초 정도 있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지나갈 때까지 말이죠. 이때 알과 병아리는 닭과 어딘가 몸이 다 있어야 합니다. 네, 알과 병아리를 보호하지 못한 닭은 병아리와 알을 데리고 정해진 장소에 데리고 가서 서로 토닥이면서 격려해주고 10까지 세고 나와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답게 멋지게 행동하고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교사는요, 어떻게 해야 이 놀이를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서로의 언어로 인사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났을 때는 병아리는 독수리를 보면서 삐약삐약, 또 알은 응응 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독수리는 근엄하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라고 닭을 격려해주고 닭은 병아리를 격려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알이나 병아리를 보면 선생님이 가서 오히려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10회기 두 번째 놀이는 거꾸로 피구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함께 승패를 떠나 놀이 속에서 죽고 죽이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아쉬움과 성취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피구인데요. 거꾸로 서서 하는 피구입니다. 즉, 원 밖을 보고 둥글게 뒤돌아 서 있다가 공을 던지는 사람은 발을 붙인 자세로 가랑이 사이로 공을 던지거나 허리를 돌려 되돌려서 뿅 하고 던질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나 눈치 게임으로 술래를 먼저 정하는데요.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술래가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술래는 원 안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밖을 보면서 둥글게 서 있고 이때 양발을 벌려서 옆 사람의 발과 맞닿게 합니다. 술래를 보거나 공을 보기 위해 발을 떼지 않고 옆으로 보거나 허리를 굽혀서 가랑이 사이로 술래를 볼 수 있습니다. 공을 던질 사람은 발은 움직이지 않은 채 옆으로 돌거나 허리를 굽혀 술래를 맞추는 것입니다. 술래는 공을 계속 피하고요. 공에 맞춘 사람과 자리를 바꾸면서 계속 놀이를 합니다. 응용 활동은 그렇습니다. 공이 하나가 아닌 2개, 3개를 갖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의 크기를 다양하게 해볼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발을 옆 사람과 붙이고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공을 옆 사람에게 해서 술래를 맞추거나 공을 위로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하나 틀어놓고 끝날 때까지 피하면 술래는 성공이라고 하고 술래는 또 순서대로 여러 명이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은 옆 사람과 발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벽 쪽에 술래가 있고 디귿자로 있는다던가 또는 일자로 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은요, 너무 아프면 좋지 않겠죠? 네, 아프지 않은 탱탱골, 또 작은 짬뽕공, 볼풀공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교사는요, 이때 어떻게 해야 또 아동의 놀이를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서로 술래가 어디 있는지 말하기도 하고 누가 공을 던질지 말하거나 전해줄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합니다. 둘러서 있는 사람끼리 공을 술래가 안 보이게 전달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서로 공을 번갈아 던져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요. 많은 아동들이 함께 서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회기는요. 파이팅! 달수야라는 회기입니다. 네, 어느새 11회기가 됐는데요. 이 회기에 있어서 처음 놀이는 돌격 대포왕입니다. 이 놀이는 그쵸. 뭔가 대포를 쏘겠죠. 팀이 합심해서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가장 멀리에 도착선까지 가장 가깝게 말을 놓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기본 규칙은 이렇습니다. 팀 게임으로 팀을 둘로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긴 책상의 끝자락 10cm쯤 마스킹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로요. 거기를 그어 놓습니다. 반대편은 출발선을 그어 놓고요. 각 팀에서 한 명씩 말을 선택해서 슬라이딩으로 도착점까지 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가장 멀리 그 도착점까지 가장 가깝게 돌아온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 말은요. 캔 음료병, 작은 플라스틱 물병, 2리터 물병 이런 왕대표를 준비해 놓습니다. 각 아동당 2번씩 돌아가게 한 뒤에 최종 도착점에 가장 가까운 말이 있는 팀이 승리합니다. 다른 말을 쳐낼 수도 있고요. 2리터 왕대포는 각 팀에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응용 활동은요. 네, 미는 물병 이외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아동들이 그 자리에서 갖고 와서 해보는 겁니다. 큰 상자, 둥근 것, 작은 것, 물질의 속성을 다양하게 해서 예측 불허하게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서로 가위바위보로 다양한 게임말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꾸어 보기도 하고요. 훈민정음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이 놀이를 할 때요. 외래어를 할 경우에는 그 팀의 말이 모두 무효가 돼서 정지선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놀이를 할 때 나간다던가 너무 조금만 갔다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이 놀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응원하게 한다든지 선생님이 먼저 아주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응원가를 불러준다든지 이긴 팀은 음료수를 뭔가 나눠 먹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릴 만점 도시어부라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요. 함께 정말 스릴 있게 할 수 있는데요. 함께하는 재미와 웃음, 긴장감 속에서 또 또래 압력을 인식하고 다루며 서로 재미있게 표현해 나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놀이는 어부가 술래가 돼서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린 채 물고기를 잡는 게임입니다. 쉬우면서도 참가자 전원이 몸을 움직이고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기본 규칙은 이렇습니다. 술래인 어부를 정합니다. 어부 말고 다른 사람은 물고기가 됩니다. 어부는 눈 가리개를 착용해야 되고요. 어부가 1에서부터 10까지 셀 동안 아동들은 물고기가 되어서 다양한 포즈로 자리를 정해 있습니다. 술래가 잡으러 가까이 갈 때 물고기는 한 발은 땅에 붙이고 앉거나 피할 수 있고요. 잡힌 물고기의 종류를 여러 종류로 고래, 고등어, 할치, 돌돔, 문어 또는 돌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돌멩이를 잡으면 꽝이라고 실패를 외치고 큰 물고기를 잡으면 월척이요 라고 외치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놀이입니다. 응용 활동은요. 물고기 변형 방법과 어부 변형이 있는데요. 1단계 물고기는요. 멈추고 한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까 기본에서 해봤죠? 2단계는 어부를 피해 한 발로 뛰어다니는 것. 3단계는 어부를 피해 두 발로 뛰어다니는 것. 이런 게 있고요. 어부 변형은 어부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손을 잡고 다니게 하는 것을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는 낚시를 맨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물고기에게 보자기를 씌우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응용 활동은 물고기 시상, 어부 시상, 아이디어 시상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가 가장 작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어떨 때 가장 무서웠는지, 어떨 때 가장 웃겼는지, 어떤 물고기가 가장 잘 피했는지, 어떤 물고기가 가장 용감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시상을 하면서 황금 배지라고 해서 아동들에게 황금색 동그란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말해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골고루 아동당 3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부딪힐 만한 것이 없도록
주위를 치워주는 것입니다. 끈이나 방석 등으로 경계선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 등으로 이 놀이를 할 때 시간을 제한하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찾게 해서 너무 오래 한 사람이 술래하지 않도록 하고요. 너무 공간이 커도 피로도가 심해지고 재미가 떨어집니다. 적당히 5×6m 정도의 공간에서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교실 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선생님은요, 이 놀이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참가자를 잡으려 하거나 방어를 해주면서 뭔가 소리를 내도록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이 팀의 움직임을 격려할 수 있도록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선생님이 먼저 술래가 돼보는 것입니다. 네, 이 술래를 할 때는요, 특히 3단계에서는요, 선생님이 꼭 먼저 해봐서 아동이 아주 많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은 아주 무섭게 아동을 쫓아가고 방향을 확 바꿔가면서 물고기를 잡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술래가 되기 싫은 아동은 손을 들어서 흑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난이도를 점점 올리면서 도전해 나가고 더 스릴 있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회기는 함께해 달수야 라는 회기입니다. 첫 번째 놀이는 일심동체 외치기 놀이입니다. 네, 함께 소리내어 큰 소리를 외치고 협력하여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많은 상호작용 속에 즐거움을 나눕니다. 네, 어떤 놀이냐고요? 2글자 이상의 단어로 팀원이 각각 한 글자씩 외치면 다른 팀의 사람이 전체 글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본 규칙은 이렇습니다. 팀을 정하는데요. 한 팀에 2명 이상, 5명까지 정합니다. 외칠 단어를 정하는데요. 미리 게임자가 2글자의 단어, 3글자의 단어, 4글자의 단어 등을 A4 용지에 준비해 놓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 2사람이면 2글자 이내의 단어를 제시어로 삼습니다. 각각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한 글자씩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감자라고 단어가 쓰여져 있다면 이 팀은 처음 사람은 감말, 두 번째 사람은 자를 외치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동시에 외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입모양과 소리를 듣고 상대편을 맞추는 겁니다. 1단계는 처음에 한번 맞춘 팀은 3점, 2단계는 2~3번 한 뒤에 맞추면 2점, 힌트를 준 뒤 외치는 것은 2번 듣고 맞추면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5개 정도를 연속으로 해본 뒤 팀을 바꿔 하고 또 번갈아 가면서 해보면 좋고요. 2~3번 해도 못 맞추면 그 단어에 대한 힌트 설명을 퀴즈처럼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응용 활동은 이렇습니다. 방해 작전을 넣어보는 건데요. 3명이라면 2명은 감, 자를 외치고요. 다른 1명은 무조건 빵을 외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거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들리지 않도록요. 네, 방해할 사람은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외에 아동들이 글자 수에 맞게 단어를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정해줘서 겨울에 볼 수 있는 것 또는 운동, 과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내에서 단어를 찾아 문제를 내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주의사항은 함께 동시에 소리를 내어야 다른 사람이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연습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자와 다른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경고를 주고 상대팀이 점수를 갖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힌트는 처음에는 어려운 힌트에서 점차 쉬운 힌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놀이에서요, 어떤 놀이 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못 알아듣기 쉬우니까요, 1단계에서 적어도 3번,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각 팀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점차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제시해 줍니다. 답을 말할 때는 무조건 찍지 않도록 각 문제당 3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서로 의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팀명을 외치고 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활동이네요. 내 친구 누구라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이제까지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친구의 특성을 알고 표현해 주면서 자존감과 연대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놀이는요, 친구의 특성을 알려주는 힌트를 통해 그런 모습을 보인 친구가 누구였는지 맞춰보는 것입니다. 1단계 규칙은 한 사람 또는 2사람이 나와서 술래가 됩니다. 그 사람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술래가 못 보게 술래 뒤에 종이에 누군가의 이름을 써놓은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동의 특성을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이 놀이를 할 때는요, 처음에는 실제로 TV에서 본 모습이거나 달쏘놀이를 하면서 보았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패스라고 할 수 있지만 틀리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TV에서 맛있게 먹는 걸 보았어. 난 이 사람이 대굴대굴 부르면서 웃는 걸 보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래가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는 멤버 이름을 맞추게 합니다. 아동들은 놀이를 하면서 보았던 그 아동이 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 친구가 다리를 높이 들고 장애물을 피하는 것을 보았어. 난 이 친구가 이렇게 떼굴떼굴 웃으면서 피하는 걸 보았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특징적 행동, 멋진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사람이 술래가 된 경우에는 의논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응용활동으로는요, 사람 이름을 맞추기 전에 명사나 동물의 이름을 써놓고 돌아가면서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무리로 여러 다양하게 했던 모습, 게임에서 신나게 하는 모습, 억울한 모습, 재치 있던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몸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선생님이 종이에 달쏘놀이라고 써놓은 뒤 이것을 모든 아이들이 설명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의는요, 뻔한 묘사보다는 실제로 놀면서 보았던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알아도 다 듣고 정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선생님은요, 이 활동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 아동당 한두 개의 멋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주면서 그 친구의 매력을 미리 찾아놓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달쏘놀이에 대한 설명, 아동들이 서로 친구에 대해서 했던 묘사, 특징을 녹음했다가
다시 써서 출력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회기의 놀이 활동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놀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많은 웃음, 그리고 긍정적인 격려, 아동들과 함께 선생님이 먼저 놀이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동들은 더 즐겁고 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서로가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사로서의 정말 힘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